G7 선진국들은 ESG 성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률들을 앞다투어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본시장 내의 다양한 ESG 정보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유용한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ESG 정보 표준화도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 비재무 성과로 대별할 수 있는 ESG 성과 공시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상당 시간 지속되었고, 기업과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이나 프레임워크가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발적이고 상호 경쟁적인 ESG 성과 공시는 실제 투자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의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ESG 성과 공시의 표준화와 이에 기반한 의무화 동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ESG 정보 공개 의무화는 나라별로 약간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ESG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요 경제권인 EU와 미국의 의무화 동향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6일 유럽에서는 특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SRD가 발효되었습니다. CSRD는 최근 제정되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규제들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CSRD는 EU 기업뿐만 아니고 난 EU 기업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되는 기업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CSRD는 기존의 NFRD, 비재무정보 공시 지침을 개정한 것인데요. 비재무정보라는 명칭이 환경 사회 요소가 기업 재무성과와 관련성이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으로 기업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CSRD에서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주요 공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보고 기업의 전반과 밸류체인 관련 개요에 대한 정보 공시, 그리고 세부 보고 기준에서는 ESG 항목에 대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전반과 밸류체인 관련 개요에 대한 정보는 크게 8가지, 즉 전략, 목표, 지배구조, 정책, 인센티브, 실사, 위험관리, 근로자 대표와의 대화에 대한 정성적인 정보들과 함께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의 내용으로는 지속가능성 이슈 관련 위험에 대한 사업 모델 및 전략의 탄력성, 지속가능성 이슈 관련 사업기의 사업 모델과 전략이 2050년 기후중립 달성 목표 달성과 파리 협정에 따른 기후온도 1.5도씨 이하로 상승 제한 및 지속가능 경제로의 전환과 양립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 사업 모델과 전략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사업적 영향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련한 전략 실행 방법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목표에는 최소한으로 2030년과 2050년 온실가스 절대 배출량 감축 목표를 포함해서 지속가능성 관련 기한별 목표 및 달성 진행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배구조의 내용으로는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련해서 경영 및 감독 조직의 구성원의 역할과 그리고 그들의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성과 기술 보유 및 접근 가능 여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책은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내용이고요. 인센티브는 지속가능성 이슈 관리에 대한 성과와 연계되어 있는 경영 및 감독 조직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에 관련 정보를 말하고, 실사 절차와 결과는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련해서 자사의 사업활동 및 가치사슬과 연관된 주요 실질적,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실질적,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예방, 완화, 모니터링, 그리고 구제 절차, 이런 일련의 실사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험 관리는 지속 가능성 관련 주요 위험과 이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진이 근로자 대표에게 지속 가능성 정보를 알리고 관련 정보의 입수, 검증 방법을 논의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경영 및 감독 조직에 전달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세부 보고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세부 보고 기준에서는 ESG 항목에 대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리 현황 및 성과 보고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얘기하고 있는 CSRD에서 얘기하고 있는 ESG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은 총 6가지 하위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6가지라고 하면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입니다. S, 사회 부분에서는 조직의 사회적 성과를 크게 4가지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자체 사업장 노동자, 가치사슬 노동자, 영향받은 지역사회, 그리고 최종 소비자 및 고객입니다. 이들 이해관계자들과 관계 있는 크게 3가지 그룹에 대한 관리 및 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가지 그룹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평등한 기회입니다. 여기에는 성별, 임금, 교육훈련 및 개발, 고용, 장애인 고용과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환경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고용, 임금, 사회적 대화, 단체 교섭, 일과 삶의 균형,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권, 기본적 자유 및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존중에 대한 관리 현황과 성과에 대한 의무 공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배구조에는 경영 및 감독기구의 역할이 있고요. 기업윤리 및 기업문화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부패 및 뇌물방지에 대한 관리 현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의 정치적 참여 및 공급망 관리에 대한 현황, 사업체의 내부 통제와 위험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지배구조 영역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CSRD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요성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중요성이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담는 내용들을 결정하는 원칙인데요. 다음에 알아볼 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과 미국의 기후변화 공시 기준에서는 투자자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즉 재무적 중요성을 갖는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CSRD는 재무적 중요성과 더불어 기업의 활동이 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영향 중요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CSRD에서는 재무적 중요성과 영향 중요성, 이 2가지를 함께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이중 중요성을 기반해서 보고 내용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CSRD는 기업들이 공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증은 정보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데요. 이 제3자 인증을 의무화했다는 것이 주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CSRD는 기업에게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사항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 구체적인 공시 요구 사항을 유럽에서는 에프라그라는 조직을 통해서 공시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ESRS를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에프라그는 말씀드렸던 ESRS의 첫 번째 기준 세트를 만들어서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상황이고요. 최종 기준은 2023년 6월 내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의무화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기후공시 규칙안을 내놓았습니다. 원래는 2022년 12월까지 이 기후공시 규칙안을 발효할 예정이었는데요. 2023년 상반기 중에는 확실한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중요한 환경정보 기준 판단을 시장 자율에 맡기며 원칙적인 접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입장이 바뀌어서 기후공시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공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니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국내뿐 아니라 각국의 ESG 규제 위반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논의되어 왔던 이번 공시 개정안은 기후 관련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롯해 기후위기로 인한 사업상의 중요한 영향,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기후 관련 공시 항목으로 의무화를 시킬 예정이고요. 아울러 재무제표 공시로 구체적인 숫자 정보들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기후 관련 공시로 요구되는 정보들은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후 관련 지배구조 항목입니다. 여기에는 기업으로 하여금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뿐만 아니라 해당 리스크를 관리, 평가하는 임원진에 대한 역할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 및 일반적인 환경 관점에서 기후 관련 활동 영향 항목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업에게 사업 또는 연결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기후 관련 기회 혹은 위험에 대해 규명하고 해당 리스크가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후 관련 활동에 대한 위험 관리 항목입니다. 앞서 규정한 위험 공시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에게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식별, 평가, 관리하는 절차를 포함해서 기후 관련 활동에 대한 위험 관리 전략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 매트릭스 항목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조직적, 운영적 경계를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스콥 1과 스콥 2 총 배출량을 각각 구분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콥 3가 조직에게 중요하거나 또는 조직이 스콥 3까지 포함해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한해 스콥 3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콥 1 및 스콥 2 배출 공시 검증 항목입니다. SEC에서는 기업에게 스콥 1과 2의 배출량에 대한 검증 보고서 제출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주석 공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SEC는 정량적 공시를 위해 지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재무 영향 지표와 지출 지표 각각에 대해서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에 관한 정량 데이터 공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는 기업들이 각각의 재무 영향 지표에 대해 최소한 모든 부정적 영향 총합과
모든 긍정적 영향 총합으로 구분으로 제시하되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의 합이 1% 미만일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출 지표 역시 지출된 금액 총합과 자본화된 비용 총합 각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서도 만약 지출된 기업 관련 금액이 당해년도 총 지출액의 1% 미만이거나 자본화된 기후 관련 금액이 자본화된 총 지출액의 1% 미만일 경우에는 공시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SEC의 규칙안은 재무지표가 재무제표와 일관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에 적용되는 동일한 회계 원칙을 적용하고 동일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것을 강제하면서 각각의 지표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상황적, 맥락적 정보까지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는 이 규칙안을 제안하면서 투자자가 현재 및 잠재적 투자 판단 시 기후 관련 위험 영향 정보에 입각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기후 관련 위험 영향에 대한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하며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고 특히 스콥3 공시 및 온실가스 배출 검증, 기후위험 관련 재무제표상의 재무지표 등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해서 공시를 강제하고 있는 만큼 많은 기업 단체들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아주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